안녕하세요. 이제 4주차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4주차, 우리 3주차 지난번 강의에서 나이키스트 플랫 그리는 게 이슈였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예제를 보여줬습니다만, 여러분 보고 이제 뒤에 걸 풀어보라고 했죠. 그죠? 이게 11번 예제까지 풀어보라고 했는데, 마지막 거는 뭐 같이 풀어보죠. 연습 삼아. 이렇게 draw Nyquist plot for the second order system, second order이긴 한데 이게 분자도 세칸이고 분모도 세칸이네요. 이런 경우 나이키스트 플롯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먼저 GJ 오메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J 오메가 플러스 1의 제곱분에 J 오메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방법의 두 가지 크기와 두 가지 존재하죠. 어떻게 되냐면 먼저 if 오메가의 절대값이 0과 0을 포함해서 루트 3 사이라면 그러면 이 크기와 잘 보이시나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항상 좀 저도 여러분 때는 글씨 잘 썼는데 다시 if 오메가가 0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은 경우 근데 이게 절대값으로 따질게요. 음의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 라고 보시면 이때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GJ 오메가의 크기는 3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크기 구하시면 실수부 제곱 헛수부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 삼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삼각은 분모가 어때요? 분자가 어때요? 양수죠. 양수니까 0도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에 두 번 나오니까 2배 이렇게 되겠어요. 만약에 오메가의 크기가 루트 3보다 크고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무한대 이건 굳이 표현할 필요 없지만 어찌됐든 해본다면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똑같을 겁니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죠. 그죠? 크기는 절대값이니까 위삼각은 어떻게 될까요? 위삼각 위에 게 음수니까 분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배 아크탄젠트 오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거 그림을.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키스트 플롯 그릴 때 나이키스트 패스 기억나시죠? 패스에 따라 그려야 되니까 우반 평면을 감싸는 그 패스를 한번 일단 그려볼게요. 여기 1번 그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2번 여기 와서 3번 무한대에서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거쳐가는 6번 즉 여기 6번인데 6개를 그릴 거예요. 즉 1번부터 2번까지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6번에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안에 요 우반 평면 안에 언스테이블 클로즈 룹이 몇 개 있지? 라고 따지는 게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이다 이거죠. 일단 따져봅시다. 일단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요 1번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2번까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1번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오메가가 플러스 0일 때야. 1번 쭉 그릴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 플러스 오메가면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지. 그럼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이렇게 넣으시면 크기는 3이요. 위삼각은 얼마입니까? 봐요. 여기 오메가가 조금 0보다 큰 놈 조금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1도 이런 거네. 응? 0도인데 마이너스 1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 0도죠. 사실은. 근데 0도라고 하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0이라는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의미를 잡았어요. 다음에 오메가를 내가 플러스 1 한번 잡아볼게. 내가 쭉 한번 여기 이쪽에 무한대값 해보려고. 1 잡으면 어떻게 될까? 1 잡으면 여기 같은 데다 집어넣죠. 집어넣으시면 크기는 1 플러스 1에 3 빼기 1이니까 2. 즉 크기는 1이에요. 이 삼각은 1 넣으시면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명확하게 마이너스 90도죠. 오메가가 루트 3 한번 넣어볼게요. 루트 3. 쭉 넣어보는 거야.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숫자들을. 루트 3 넣어보시면 크기는 0이에요. 크기는 0.
위삼각은 어떻게 갔어요? 루트 3이면 아크타닌 루트 3이 60도니까 마이너스 120도로 가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넣어도 되는데 뭐 플러스 2도 넣고 쭉 넣었는데 넣어서 플러스 무한대를 넣으면 이제 열로 온 거야. 2번으로 온 거죠. 2번으로. 여기까지 넣어볼게. 플러스 무한대로 뭘 어떻게 올까요? 플러스 무한대면 밑에 식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크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속도가 똑같으니까 크기는 1. 그죠? 이게 무한대면 무한대 개수만 비교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무한대 그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이거는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한대로 왔어요. 플러스 무한대로. 그러면 360도인데 좀 안 될 거야. 그래서 이 삼각은 359도 이런 식으로. 얘가 2번이야. 3번 어떻게 될까? 3번 어떻게 잡는 거야? S에다 넣는 거야? 오메가에 넣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한대 플러스 0J죠. 여기다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아니죠. 여기다 넣어야 되겠어요. 3번 넣었어요. S에다가 플러스 무한대 0J 집어넣으면 이 GS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무한대 제곱에 무한대 제곱이니까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무한대잖아. 이건 뭐 무한대 그 크기만 보면 그냥 1로 가겠네. 그죠? 1로 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1 그냥 크기 1에 위삼각은 뭐 위삼각 0도짜리 크기 1에 위삼각 0도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넣어볼까? 4번? 4번은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야.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는 사실 카피하면 되죠. 위에 거, 그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만큼을 그릴 줄 알면 사실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 더 넣으시면 되겠어요.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하고 여기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가 실수축 GS, 여기가 허수축 GS입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오메가 0이면 어떻게 돼? 크기가 3이고 마이너스 0이니까 여기 요쯤 되네. 여기 크기 3짜리야. 여기가 1번이야. 1번. 2번 오메가 1이면 90도까지 오고 마이너스 90도까지 오고 1이니까 크기 1이니까 여기가 오메가 플러스 1일 때야. 그치? 오메가 플러스 루트 3일 때는 1로 오네. 0로 접근하는데 120도로 접근해야 돼. 이 각도가 120도다. 마이너스 120도다 이런 거잖아요. 크기는 0이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서 요점이 오메가가 플러스 루트 3일 때야. 그 다음에 오메가 뭐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지. 이렇게 와서 반지름 일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게 루트 3까지야. 더 커지면 지나가서 2번까지 갔어. 여기까지 오면. 이때는 크기 1에 어디? 마이너스 359도니까 마이너스로 359도니까 이쯤이 있다는 거야. 이쯤. 이게 2번이야. 2번. 응? 2번이야.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되더라. 이 소리야. 그럼 여기 3번은 그냥 크기 1짜리. 여기가 3번이야. 정확하게 여기. 4번은 그 발을 좀 지워야 되겠다. 이제 카피를 해서 그릴 거니까 이거 먼저 지우고 이거 먼저 지우고 아이고 어디 가버렸네. 여기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4번이에요. 여기가 4번 마이너스 만들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카피해서 되는 거니까 여기가 4번 그 다음에 4번까지 했고 4번 5번이 어디 있을까? 5번 1번 맞은편이죠. 여기가 5번이네. 여기가 5번 그 다음에 여기가 6번이야.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이에요. 여기 크기는 1이고 됐죠? 마이너스를 감싸나요? 안 감싸. 스텝을 해. 그림 그리는 걸 좀 연습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이렇게 오면 이렇게 와서 한번 감싸고 이렇게 해서 제자리 들어오네. 이런 나이키스트 플라시였습니다. 연습을 좀 해보시고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다음 절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이제 393쪽에 스테빌리티 마진즈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는 마진
두 개 설명하는 거라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지금까지 그리는 방법, 플라스 그리는 방법 두 가지였죠. 하나는 보호대, 하나는 나이키스트였어요. 둘 다 이제 스테빌리티 따질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나 더 소개할 텐데 이거는 니콜스 차트라는 걸 소개하려고 해요. 이건 뭐 다른 건 없고 그림 방법이 약간 달라.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보대 플롯 어떻게 그렸지? 오메가에 따라서 크기를 따로 그리고 또 위상을 따로 그리고 이게 보대였잖아요. 그죠? 보대였어요. 또 나이키스트는 어떻게 했어? 극좌표 선도를 그리는 거지. 크기와 위상을 요 각도 따져가면서 위상각 따져가면서 한 곡선으로 그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나이키스트가 이거였는데 그러면 저기 니콜스 차트는 어떻게 그리냐면 X축에다가는 위상각,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Y축에는 크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X축은 위상각, Y축은 크기 이렇게 그리는 거고 0도와 0 데시벨 크기 0을 기준으로 요 똑같은 저기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얻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얻어지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다시 읽어볼게. 로그 크기 대 크기를 로그 데시벨로 바꿔서 위상 선도 사이의 그래프를 그린 게 니콜스 선도라고 한다. 로그 크기 대 위상 선도의 장점은 페로프 시스템의 안정도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80도에 0데시벨 점을 얘가 위로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래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래로 지나가면 스테이블한 거고 위로 감싸면 언스테이블해. 그리고 마진은 여기 이 크기로 구해. 그러니까 구하기 쉽거든. 그래서 니콜스 차트의 목적은 위상 여유와 마진들을 구할 때 좀 사용하려고 한 거다. 여기 밑에 있는 그림 세 개는 사실 뭘 그린 거냐면 요거 그린 거예요. 우리 2차 시스템 우리 크기와 위상 나눠서 그리잖아요. 그죠? 데시벨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위상 이렇게 될 건데 요거를 X축으로 요거를 Y축으로 그리면 뭐? 무슨 선도? 니콜스 차트다. 그러면 이등 여유, 즉 위상 여유와 이등 여유와 위상 여유, 즉 페이지 마진과 게인 마진을 구하려면 두 가지를 미리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이득 교차 주파수입니다. 게인 크로스오버 포인트 혹은 게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불리는 이놈이에요. 이거 보통 오메가 G로 표시해요. 오메가 G 이렇게 쓰면 뭐냐면 게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이득 교차 주파수, 이득 교차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정의가 뭐냐면 크기가 1일 때야. 크기가 1이라는 건 데시벨이 0데시벨이겠지. 요때의 주파수를 우리가 이득 교차 주파수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를 점으로 표시할 때는 이득 교차점 이렇게 표시해. 예를 들어서 요거 밑에 있는 여기 요 놈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데시벨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G, J, 오메가의 크기 이렇게 한다면 밑에는 오메가고 여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4고 여기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25 분의 여기는 10 붙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00이잖아. 요 크기가 1이 되는 주파수 그거를 오메가 G라고 한다. 보시면 이건 0 여기죠. 요거랑 만나는 주파수죠. 응? 요거랑 만나는 주파수 요 놈이네요. 요거를 게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해. 응? 알겠지? 그 다음에 위상교차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위상각. 여기서 설명했네. 극좌표로 보면 오메가가 0일 때부터 쭉 그려가지고 크기가 1일 때 요거죠. 그죠? 요때의 주파수. 요때의 주파수 값을 게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해요. 크기가 1인 위상에 상관없이 크게 1이 되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요거 만나는 점이 되겠네. 그게 게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네. 이 보드에서는 0dB와 만나는 점, 나이키스트에서는 단위원과 만나는 주파수 이렇게 되겠어요. 그때를 게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혹은 이득 교차 주파수 이렇게 되죠. WG라고. 반대로 이제 위상 한번 해볼까요? GJ 오메가. 위상 한번 해보시면 요거 가지고 해보시면 아크탄젠트 10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2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5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요 식으로부터 얻어진 게 요게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주파수를 우리가 페이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혹은
위상교차 주파수 이렇게 불러요. 이때 주파수. 요거는 뭐 위상을 그려보면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90도 시작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시작해서 내려간 놈인데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180도를 만나는 요 주파수. 요거를 페이즈 크로스 오버 프리퀀시. 이렇게 마이너스 180도 놓고 풀어야 돼. 풀어가지고 오메가를 구했을 때를 우리가 오메가 P 이렇게 정의한다. 나이키스트 플라이에선 마이너스 180도 라인 있잖아요. 음의 실수 라인. 이거와 만나는 점의 주파수를 페이즈 크로스 오버 프리퀀시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보데랑 나이키스트에서 게인 크로스 오버 프리퀀시, 페이즈 크로스 오버 프리퀀시를 두 개를 찾아봤어요. 이 지금 말한 그 게인 크로스 오버 프리퀀시나 페이즈 크로스 오버 프리퀀시를 정의한 이유는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 스테이블하지, 얼마만큼 안정하지라는 거를 수치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얼마만큼이라고 할 때는 이만큼 안정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해. 절대적으로 안정, 이거 안정, 불안정 이렇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때 사용하는 단위가 이득 여유, 게인 마진 혹은 페이즈 마진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 계산한 법도 설명하고 이득 여유, 위상 여유 설명할 건데 일단 이거에 앞서서 나이키스트 플랫과 보데 플랫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거다라고 예측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 먼저 해볼게. 나이키스트 선도는 단지 시스템의 안정 여부, 안정, 불안정 이렇게 온오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시스템이 얼마만큼 안정한가 그 정도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그때 사용되는 척도가 이득 여유, 위상 여유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항상 뭘 가정하냐면 단위 대목임을 가정한다. 이 말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KGS란 이렇게 놈을 만든 다음에 루프케인이죠. 이거 한 다음에 항상 단위 피드백 라인에 아무것도 없는 단위 피드백을 상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클로즈 시스템은 1 플러스 KGS분의 KGS를 다룰 건데 이걸 이렇게 다루기 힘드니까 우리가 KGS만 다루면서 판별하겠다 이거죠. 이거만 다루면서 하겠다는 거지. 그렇지만 뭘 가정하고 있어? 단위 대목임, 유닛 피드백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요거 보고 단위 피드백이라 하는 거야. 이거 보고 피드백 할 때 아무 디바이스가 없으면. 두 번째, 일반적으로 GJ 오메가의 궤적이 마이너스 1점에 접근하면 계단 응답 내의 최대 오버슈트가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나이키스트만 일단 볼게요. 나이키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포인트야. 내가 해봤더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서 끝났어.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마저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죠. 이 대칭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감쌀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게 이제 0에서 오메가 플러스 0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메가 플러스 뭐 데까지 간 요거 1번 라인이지. 요거 그리면 나머지야 뭐 이렇게 좀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보면 이 마이너스 1 포인트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다는 거야? 진동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1과 이게 언스테이블한 경계이기 때문에 이거와 두 번째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좀 더 가까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여기 지나가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나가게. 그 다음 내가 검정색으로 여기를 감싸서 한번 그려볼게요. 봐. 이렇게 하면 노란색은 영원히 진동하는 게 될 거야. 노란색은. 왜? 얘는 이미지널 액세스를 가고 있는 거야. 여기 이미지널 액세스를 한 점으로 표현한 거거든. 이 노란색처럼 같다면 얘는 계속 진동하는 놈이다. 빨간색은 하고 파란색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진동이 심할까? 빨간색이 진동이 좀 더 심하지만 안정하긴 해요. 댐프드 아웃 하긴 한다는 거야. 근데 빨간색이 더 느리게 파란색에 비해서. 이 검정색은 어떻다는 거야? 언스테이블 하죠. 감쌌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를 감쌌어요. 이렇게 시기반을 감쌌기 때문에 n이 1보다 크잖아.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럼 무조건 언스테이블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최대 오버슈트가 커지면서 감쇄가 잘 안 된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GJ 오메가의 궤적이 마이너스 1 주위를 가깝게 감쌀수록 응답은 더욱 진동한다. GJ 오메가 궤적이 마이너스 1 플러스 0j 점에 대한 근접도 얼마나 가깝지? 라는 게 결국 안정도의 척도라는 거야. 얼마나 안정하지 척도라는 거야. 마이너스 1가 얼마나 가깝지라는 게. 리스폰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리스폰스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A번 그림 보시면 봐봐요. 내가 여기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봐. 여기 지금 보니까 이래서 시작해가지고 약간의 오버슛이 있죠. 그죠? 최대 오버슛이 있고 위상이 마이너스 270도 갔으니까 뭐 분모의 폴이 3개 있는 놈이 되겠네. 얘는 어때? 나이키. 이 보드 플러스 라이키스트 플러스 옮기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왜냐면 이 오버슛이 얼마 안 되거든. 그 얘기는 이거와 이거 사이 거리가 멀다 이런 뜻이야. 뭐니까 댐프드 아웃이 금방 된다고 이렇게. 이런 리스폰스를 볼 거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좀 더 가까워. 응? 얘가 보니까 얘랑 좀 더 가까워 이렇게. 가까워졌지. 그때는 보데플라 그려오면 이렇게 레저넌스가 명확하게 보일 거라는 거야. 이렇게 좀 레저넌스 피크가 높게 나타날 거라는 거야. 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댐프드 하기 어렵잖아. 그 얘기는 리스폰스 입장에서 댐프드 아웃 하긴 하는데 리스폰스 진동한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더 붙였어.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에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다고? 영원히 진동한다. 영원히. 이 얘기를 우리 보데플라 그려보면 이렇게 이 레저넌트 프리퀀시가 무한대로 가는, 프리퀀시가 크기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죠? 심지어 더 심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감쌌어요.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렇게 감쌌을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싼 거야? 이렇게 감쌌으면. 응?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2번 감쌌잖아. 그럼 얘는 주의해야 되면 언스테이블 폴은 적어도 2개 이상 있는 거지.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게 이렇게 감싸는 경우는 이렇게 언스테이블로 날아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리스폰스가 크기는 레저넌트 픽이 없는데 왜 날아가지가 않냐. 위상이 뒤집혔잖아. 응?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언스테이블한 거다. 요 그림들을 좀 눈에 넣어주시면 나중에 리스폰스를 예측할 때 편하시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위상 여유, 이등 여유에 대한 포멀한 데피니션을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위상 여유라의 정의가 뭐냐? 시스템을 불안정의 경계로 오도록 하는 데 필요한 요구되는 그런 이득 교차 주파수 즉 WG에서의 추가적인 위상 지연의 양이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득 교차 주파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오메가 G가 어딘가 있었어. 여기서 보니까 0도에 출발하는 여기 이렇게 지나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80도 라인이에요. 180도 라인. 이걸 지나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30도다. 130도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아직 이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180도가 가려면 50도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 이 50도 요거 보고 페이즈 마진이라고 한다는 거야.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위상각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에서 위상각 더하기 180도를 하면 페이즈 마진이다. 여기 더해봐요. 130도 마이너스 130도에다 180 더해봐. 50도지. 그게 이 페이즈 마진이라는 거야. 다시 이득 교차 주파수에서 추가적인 위상 지연의 양, 가능한 위상 지연의 양이라는 거지. 그래서 위상 여유 페이즈 마진은 180도의 이득 교차 주파수의 게르프 전달함수 위상각을 합친 거다. 외우셔야 되겠어요. 위상각에 180도 더한 게 페이즈 마진이에요. 어디서 측정한 거야? 이걸 구하기 위해선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먼저 구해야 돼. 이거 어디서 구하지? 요 GJ 오메가 있잖아. 오메가 G의 크기. 여기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 순서는 이렇게 된 거네. 크기가 1일 때를 먼저 구해서 오메가 G를 구하고 오메가 G에서 위상을 구한 다음에 180도를 더하시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게 페이지 마진이야. 요 시퀀스대로 오셔야 됩니다. 구하실 때. 두 번째. 위상 여유가 양이면 스테이블하고 이렇게 구했을 때 이게 양수가 나오면 스테이블하고 음수 나오면 언스테이블하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득 여유. 개인 마진 어떻게 구하느냐? 개인 마진은 위상각이 만약 180도인
크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보드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개인 크로스오버 페이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먼저 구하고 WP를 구해요. 걔를 크게다 집어넣는 거예요. 크기. 여기다 이렇게 크게다 집어넣어. 크기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0dB 라인이에요. 0dB보다 더 아래쪽에서 얼마만큼 내려가 있지라는 게 이게 게인 마진입니다. 데시벨로. 다시 해볼게요. 위상각이 마이너스 180도 위상 교차 주파수를 먼저 구하고 즉 WP 구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크기를 구해. 크기를 구했을 때 0보다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그 역수를 우리가 게인 마진이라고 잡겠다 이런 뜻입니다. 데시벨로 할 때는 요걸 데시벨 그냥 그대로 취하시면 돼. 요걸 데시벨 취하면 20 로그 분모 GJ 오메가 P 크기분의 1이잖아. 여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 나오면 되겠지. 같은 거야. 즉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다. 게인 마진은 위상교차 주파수를 구하신 다음에 그거에서의 시스템의 크기의 역수다. 혹은 데시벨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게인 마진을. 즉 이득 여유. 즉 개인 마진이 1보다 클 때는 안정하다. 개인 마진은 역수를 보기 때문에 1보다 커지기 위해선 GJ 오메가 P는 0보다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안정한 최소 위상 시스템에서의 이득 여유는 시스템의 불안정하게 되기까지 이득이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는가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금 여기 나이퀘스트 플러스 내가 그렸어. 이렇게. 그랬더니 마이너스 1과 여기 사이 거리에 있어. 마이너스 1하고. 그럼 개인 마진 어떻게 구하냐면 요때 크기가 오메가 P의 크기잖아요. 이거 역수를 우리가 개인 마진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소리는 뭐야? 역수 이만큼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커질 수 있다는 거야. K를 더 키우면 이게 커지잖아. 언스테이블할 때까지 커질 수 있는 요거의 여유라는 거야. 즉 얘의 시스템 자체의 크기의 역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일이 되기 위해선. 즉 이득 여유 단독이나 위상여유 단독으로는 상대 안정도의 충분한 지표가 될 수 없다. 즉 둘 중에 하나만 쓰지는 않는다는 거야. 응? 개인 마진 얼마, 페이지 마진 얼마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상대 안정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다. 그게 일반적이다 이거예요. 만족스러운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위상여유를 얼마부터 잡냐면 30도에서 60도 이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즉 페이지 마진은 30에서 60도 정도를 가지면 잘 설계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 마진 얼마? 6dB 6dB 정도 나오면 설계 잘했네. 제역이 안정하겠는데 상당히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세 가지 그래프 입장에서 어느 게 스테이블하고 어느 게 언스테이블한지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데 플랫이에요. 제일 처음에 보데 여기는 뭐예요? 나이퀴스트 극좌표 선도죠. 세 번째는 오늘 배운 니콜스 차트예요. 니콜스 차트. 하도 여러 번 해서 보데에서 우리가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크기가 1일 때죠. 0dB일 때죠. 이때 주파수를 봐서 이게 만약 180도에 아직까지 다다르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차가 위상여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안정하다 얘기하죠. 또 마찬가지로 페이즈가 만약 180도가 된 주파수를 페이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 하고 이때의 크기를 구했을 때 0dB 이하면 즉 음수다 이 소리죠. 0dB 이하면 즉 요만큼이 양의 이득 여유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스테이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반대로 내가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구해봤더니 거기서의 그 위상이 마이너스 220 이런 식으로 180 이미 지나갔어. 그러면 이거는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언스테이블. 페이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구한 다음에 그때 크기 구했더니 1보다 커. 응? 1보다 큰 거 역수 취하면 0보다 데시벨로 0보다 작아지잖아. 이런 건 개인 마진과 음수가 나올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언스테이블 이렇게 부르죠. 똑같은 상황을 나이퀴스트 플러스로 즉 극좌표 선도로 그려오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거의 역수가 개인 개인 마진. 요때 주파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가 만나는 주파수. 요 주파수가 아직 요만큼밖에 안 간 거죠. 지지오메가. 그죠? 요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요게 요만큼 각도가 양의 위상 여유가 되는 거고 요거 역수가
양이 이등 여유가 된 거고 이 경우가 스테이블한 거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감싸면 뭐야? 이렇게 감싸면 이만큼이 지금 이미 1보다 컸잖아. 이거 역수치하는 거니까 음의 이등 여유고 요 각도가 만약 180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언스테이블한 이만큼 언스테이블한 거지. 그래서 음의 위상 여유가 이만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똑같은 상황을 이 코스 차트에 그려보시면 만약 180도와 0dB를 기준으로 한 거죠. 이걸 기준으로 아래쪽 자기 자신의 왼쪽 우리가 보는 그림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스테이블해요. 그 이등여를 어떻게 찾냐면 각 읽으면 돼. 이만큼이 페이지잖아. 그치? 여기 이만큼 페이지 읽은 거잖아. 이만큼 차가 페이지 마진이고 이만큼 차가 데시벨 크기에서의 게인 마진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타고 돌면 0도의 마이너스 100점을 오른쪽으로 타고 돌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는 이미 180 넘어섰죠. 그죠? 넘어섰잖아요. 이만큼 뭐 마이너스 220, 마이너스 300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의 위상여유고 게인도 아래쪽으로 가서 작은 데시벨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혀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음의 게인 마진을 가질 거다. 이거는 unstable. 그림 많이 보시면 이거는 stable 이렇게 되겠어요. 헷갈릴 만한 게 요 그림하고 요 두 개의 그림은 헷갈릴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요거 안쪽으로 감싸야 된다. 혹은 밑으로 감싸야 된다. 이렇게 이거 되게 클리어하죠. 근데 요거 이제 보데 플러스 좀 헷갈려요. 보데 플러스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페이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보다 더 작아야 돼.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먼저 나와야 돼. 그래야 양의 위상력을 가질 수 있고 페이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뒤에 나와야 돼. 응? 만약에 뒤집히잖아? WG하고 WP 계산해봤더니 WP가 더 WG가 더 커? 이러면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대부분 이러면 언스테이블하다. 이 주파수가 우리가 WP고 이때 주파수가 WG잖아요. 이런 경우는 언스테이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조심해라. 이 그림을 좀 눈에 넣어두시고 항상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좀 이제 손으로 풀릴 만한 예제 잡았으니까 3차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먼저 알겠죠. K를 10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이득 계산이 안 되니까 10을 줄게. 얘는 10이라고 가정해. 그러고 나서 크기 이렇게 되겠네요. 위상 쉽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거 이득 여유, 위상 여유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 이거 사실은 IKS2 플러스를 그리면 되는데 이거 IKS2 플러스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W가 0일 때는 마이너스 90보다 좀 더 큰 여기가 1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갈까요? 이거 보니까 이 180도인 걸 지나는 여기 루트 5네. 루트 5일 때 크기 얼마를 지나가느냐? 3분의 1 지나가네. 예,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 지나가요. 3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지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여기가 2번이야. 여기가 3번이겠네? 3번. 이렇게 해서 여기가 4번. 그죠? 이렇게 5번. 이렇게 해서 6번. 이렇게 만나는 거. 이렇게 될 거야. 이 그림을 나이키스트로 그려라 이렇게 될 건데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안 감싸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스텝을 해. 한번 내가 요 페이지 마진, 개인 마진을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먼저 위상 교차 주파수 계산하겠어요. 왜? 개인 마진을 찾으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180도가 될 때 요때 주파수지. 이게 WP니까요. 얼마냐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 한번 해볼까? 그럼 해보면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요거 풀면은 요걸 푸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요 두 개를 오른쪽 넘기고 얘를 왼쪽 넘기면 이렇게 얻어질 거야. 각의 합이네. 그치? 탄젠트 합의 공식 쓰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5분의 오메가 기죠. 그 다음에 둘이 합이야. 오메가 더하기 5분의 오메가는 탄젠트 90도 무한대죠. 무한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오메가는 루트 5 플러스 루트 5. 여기서 오메가 P는 플러스 루트 5 라디안 퍼 세기 되겠어요. 이게 페이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예요.
요때 주파수죠. 요때 오메가 P가 이렇게 된 거예요. 플러스 루트 5가. 개인 마진 계산해 볼까? 개인 마진 이거 역수잖아요. 요 크기 역수니까 개인 마진 한번 계산해 볼게. 이 여기다가 루트를 집어넣는 거죠. 루트를 집어넣으면 여기 루트 5, 여기 루트 5 제곱하면 5니까 루트 6, 루트 집어넣으면 5니까 여기 30. K는 10이니까 집어넣으면 3분의 1, 여기 3분의 1이에요. 이 역수가 개인 마진이죠. 개인 마진은 3. 이걸 로그 취하면 20 로그 3 취하면 9dB, 9.54dB. 개인 마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개인 마진 3, 20 로그 3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페이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계산할 건데, 페이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는 어떻게 계산하지? 크기가 1인 요점을 찾는 거지, 그지? 요 라인상에 만나는 요점이야. 요게 WG죠. 그죠? 크기가 1되는 지점에서의 주파수, 이걸 우리가 이득 교차 주파수 오메가 G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1이 되는 주파수 찾아야 돼. 1이 되는 주파수 요겁니다. 이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3차식이면. 그래서 오메가 G를 가정을 해. 오메가 G 제곱이 1이라면 얼마 나오죠? 이 크기가? 왼쪽을 보니까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1이니까 26분의 10 하고 1 되니까 요거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1 곱하기 2 곱하기 26 하면 얼마일까요? 40, 52가 나와서 100하고 다르죠. 그죠?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죠.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째, 이거 첫 번째까지 안 맞으니까 오메가 G의 제곱에 이제 2를 넣어봐. 2를 넣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20 얼마야? 27 이렇게 되죠. 6에다 27 곱하면 100보다 크죠. 지금 얘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제 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야? 이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바이섹션으로 오메가 G의 제곱이 1일 때는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0보다 이쪽에서 작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치? 얘가 오메가 G의 제곱이 1일 때고 이때가 오메가 G의 제곱이 2일 때야. 여기서 어딘가 지나가는 점이 있는 거지. 이걸 찾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G의 제곱이 이번엔 1.5 집어넣고 계산해봐요. 좌변, 우변. 아마 같지 않고 아마 이쪽이 더 클 거야. 그러면 1.5와 1 사이야. 오메가 G의 제곱을 1.25 잡아. 그래서 또 계산해. 대충 이게 양쪽이 비슷할 거야. 아, 그럼 여기 근이 있구나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요 작업을 바이섹션 알고리즘이라고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찾는 거 과정이 필요해요. 혹시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면 되니까 근사적으로 찾으면 되겠어요. 바이섹션 잘라서 한다 그래서 바이섹션 바이섹트 하면 절단하는 거죠. 이렇게 반반 중간 찾아가라. 다른 방법은 없느냐? 없어요. 매틀랩이나 뭐 계산기에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찾을 수밖에 없겠어요. 오메가지 찾고 났더니 이제 1.2쯤 돼. 여기까지 맞으면 다 맞은 거야. 1.25 써도 맞고 1.2 써도 맞고 이렇게 요거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페이지에 집어넣어. 그때 나오는 위상각에 더하기 얼마? 180도 하시면 되겠어요. 180도 더해 위상에다가. 그 위상이지. 그랬더니 25.47 나왔어. 그거는 페이지 마진이 25도쯤 되겠네요. 즉 이때 여기서 요 각도가 커서 요 각도가 얼마 나온 거야? 25도가 나왔다는 거야. 이게 25도가. 응? 네. 한번 설명해 봤는데 아마도 여러분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날 다가오는 화요일날 한번 뵙죠. 또 제가 이어서 강의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도 첫 번째 시험 날짜를 이번 주 화요일날 모여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 마칠게요.